김우찬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우찬 교수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두는 이유는 대주주나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인 이사의 감독을 받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시에서 대주주의 지분이 상당히 높고 현행 보통 결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의한 이사 선임 독식 현상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이사회가 형해화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것이 바로 집중투표제 그리고 감사도는 감사위원회 선임을 할 때 3% 의결권 제한입니다. 그렇지만은 집중투표제도의 경우에는 정관을 통해서 개정을 통해서 배제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90%를 넘고 있고 그리고 의결권 3% 제한의 경우에는 분리선임을 통해서 사실상 그 효력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상법 개정으로 한 명의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할 수 있게 됐지만은 그 정도로는 여전히 3% 의결권 제한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의 원칙을 확립을 하고 또 대주주에 의한 자기 감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집중투표 제도를 의무화를 하고 그 미만의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조 원 이상의 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 즉 집중투표 제도를 도입 또는 배제하기 위한 정관을 변경할 때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개별적으로 3%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선임에 있어서도 현행 1명 이상을 분리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2명 이상이 아니라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임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감사위원 전원을 분리선임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2명 이상만 분리선임을 하도록 하면은 결국 2명만 분리선임을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분리되지 않는 감사위원 3명을 선임하게 되면 결국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손쉽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중투표 제도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 분리선임 이사수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회사 주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주주와 경영자 그 이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위험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재계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한 반론입니다. 재계는 지배권 상실, 경영 개입, 위헌 소지,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역차별,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설득력이 없거나 공개회사 경영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주장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배권 상실 우려입니다. 설사 집중투표 제도가 의무화가 되고 감사위원 전원이 분리되어 선출되더라도 일반 주주가 이를 실제 사용할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 후보 상정을 위한 주지한 요건이 까다롭고요.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경험을 살펴보면은 집중투표 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들 회사를 상대로 집중투표 제도를 청구해서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많지가 않습니다. 10년에 걸쳐서 단 3건에 불과하고요. 이것을 확률로 계산하면 회사당 연평균 4.3%에 불과합니다. 금융회사의 경우는 0.9%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한 명의 감사위원은 분리선임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분리선임을 주주회에서 요청한 경우도 5년 동안에 걸쳐서 33건에 불과해서 확률로 따지면 3.3%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 지배권을 이전되는 경우,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이론적으로는 외국인 주주들이 합심해서 특정 후보군을 지지한다든지 해서 이론적으로는 지배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 우리 경험을 통해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지배권이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두 제도를 이용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대주주와 경영자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지배권이 이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영 개입 관련인데요. 이것을 경영 개입 또는 공격, 침략, 침투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하는 이유는 비적대적으로 두 양측이 협의를 하다가 실패를 한 경우에 결국은 주주총회에서 다른 주주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협의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대주주가 다른 주주를 협의의 대상,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그 제안을 수용했을 때 본인들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를 사적 편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사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주 제안을 해서 어떤 이사를 이사회에 선임시키려면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은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한다고도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단기 실적주의 때문에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론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무리한 배당을 요구해서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주주 입장에서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도 주주이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떨어져서 본인들에게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가 없고 미국의 경우이지만은 여러 시점 분석 결과를 통해서 보더라도 장기적인 성과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헌 소지인데요. 위헌 소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행 보통 결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고 또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경우에는 이사 선임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비례 대표성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다른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위헌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드드인데요. 집중투표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 많지 않고요.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요청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다른 나라도 다 독창적인 그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독창적인 제도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 경우도 그렇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 자기네 나름대로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이사들 독립이사 중에서 외부에 있는 주주가 추천을 할 수가 있고 그 추천된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될 때는 일반 주주의 동의만으로 이제 선임이 되고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그 후보 명부를 통해서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이사 후보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차점을 받은 그 다음 득표를 한 다른 후보 명단에 있는 분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을 이사회에 진입을 시켜야 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